아까 댓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겁니까? 예상을 8.4로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8.1을 예상해서 이 재앙을 일으키느냐. 아, 다 저희 잘못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클리브랜드 어느 해 네.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전망치가 있어요. 네. 거기는 8.24였거든요. 네. 거기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예, 보고도 제가 갖고 오지 않았네요. 근데 왜 네. 글로벌 아이비들은 7.9, 8.0을 해서 우리를 네. 현혹시키고 네. 이, 아유, 뭐. 이 사단을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네. 오늘 너무 기대고 싶은, 네. 징징대고 싶은 네. 분 모셨습니다. 네. 우리 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살려주세요, 교수님. 아니 뭐 제 생각에는 기대한 거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매크로라는 게 어떤 레인지 안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니까 뭐 네.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인라인 그 예상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8.5 이상을 나왔거나 네. 아니면 뭐 7.7, 7.8 정도 나왔으면 서프라이즈인데. 부정적 아니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인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크게 제 생각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전월 대비 보면 이제 근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 CPI는 전월 대비 그러니까 0.1% 0.1% 올랐고 근원은 0.6%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경제 아니면 그 개인 그 심리에 약간 좀 스티키 끈끈하게 이제 인플레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 파웰이나 브레이넷 이런 분들이 조금 강성 발언을 한 게 네. 자기들은 조금 더 저희보다 데이터를 빨리 좀 더 광범위하게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역시 그 음식료 값은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금방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 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미국의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이 47,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값은 지금 빠지는데 신차가 이제 원가 상승 압력,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마진 확보하려고 신차 값이 전월 대비 11%인가 올랐더라고요. 좀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렇게 금방 수그러질 건 아니어서 하여간 네. 조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뭐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너무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저희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옛날에 한 18년 전에 헤지펀드 싱가포르에서 할 때 그 네. 매크로 데이터나 어떤 뭐가 있을 때 실제 저희가 그 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관찰을 하는 정도지 그걸 갖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그러면, 이 네. 연륜과 그러니까요. 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편안함, 그죠? 저희 너무 호들갑 떨었어요. 조금 진정을 시키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나무의 투자 교실은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예. 28층 예. 그 네.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 뭐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 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냥 한 30회 정도로 투자 교실을 유튜브 이렇게 영상에서 찍자. 그래서 오늘 처음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수업하듯이 약간 내용은 좀 틀립니다. 좀 더 약간 그 실무에 맞게 했는데 그래서 매주 한 영상을 한 30회 그러니까 한 30주 정도 올라간다 그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미국이나 전 세계 투자를 그 우리가 임할 때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미국 아니면 주요 국가의 주식 총수익률 업종별로 그다음에 우리가 복리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좀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이제 자료들을 어디서 찾는지.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투자하는 분도 있죠. 본인이 또 직접 막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해서 오늘 처음 찍었고 아마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업로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하나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예. 야, 그럼 30주면은 없납니까? 거의 반년이 넘죠. 네네. 와. 예.
긴 대장정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교수님? 비용은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 뭐, 고급 강의가 고급 강의를 무료로. 뭐 그냥 어차피 제 유튜브도 뭐 재능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니까 뭐 제 생각에는 투자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워낙 미국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 미국 뭐 때로는 중국 얘기도 좀 섞어서 뭐 그렇게 두루두루 하려고 이제 오늘 처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야, 우리 또 30주간의 30주간의 대장정. 예.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보셔서 예. 또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교수님? 네네. 진짜 제가 걱정되는 게 네. CPI가 못 나와버리니까 네. 문제는 실적이에요. 3분기 실적. 실적도 굉장히 불안한데 네. 그렇죠. 전망치가 내려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이미 6월 말 이후로 3분기 실적이 6% 포인트. 그러니까 원래는 한 9%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애널리스트들 월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적 컨센서스라는 건. 네. 근데 뭐 지금 7, 8, 9 그러니까 한 두 달 한 2주 동안 한 6% 포인트가 하향돼서 한 3% 정도 성장하는 걸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죠. 근데 하여간 뭐 이렇게 기업이 이게 하향 조정이 되는데 왜 주가는 오르는가? 왜냐하면 최근 뭐 어제까지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지금 4,100 넘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이 질문해 주신 약간 우리 투자 교실에서 이렇게 빅픽처 그런 것들을 제가 표를 좀 몇 개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두 개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 뭐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이머징 마켓의 10년, 30년 뭐 총 수익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뉴스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저는 못 봤는데 네. 아마존이 거의 1조 원을 이제 투입해서 반지의 제왕 후속편 이제 이것을 이제 고리일라 이제 한테만 이제 풀기 시작했고 뭐 한 2,500만 명 첫날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오히려 주말에는 공조 2 현빈 나오는 거 이런 걸 봤는데 수리남 재밌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컨텐츠 경쟁이 진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엄청난 IP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가 상당히 한번 우리가 하여간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 리비안이 머세데이스 벤츠랑 이제 합작으로 전기차 밴 공장을 유럽에 이제 만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슬라 대항마로 리비안하고 루시들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 면에 있어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엑스큐션 능력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포텐셜 잠재 고객들 보면 리비안이 루시드보다 조금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네요. 야, 오늘 또 내용이 참 알차할 것 같은데요. 역시 시간이 교수님입니다. 시간이 좀 우리 교수님께는 넉넉하게 좀 하시죠. 넉넉하게 드리고 제 거를 없애는 한이수도 다 듣는 걸로 없애면 없애면 안 돼요. 제가 빨리 자, 그럼 이제 후딱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적부터 얘기할 건데 실적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장이 올라가는 이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향 조정을 했어도 3분기에 한 6% 포인트 그래서 S&P가 한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배니까 우리가 뭐 연초에 한 21배 대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라는 건 주가라는 건 forward looking 하는 거 아니야 미래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과거 10년보다는 앞으로 수년간이 인플레도 좀 높고 금리도 높을 테니까 밸류에이션은 하여간 많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 미국 시장은 이제 자사주 매입 지금 엄청 계속 많이 하고 2분기 실적 때 발표한 것처럼 그다음에 401k 등 리테일 자금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여전히 미국이 최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외 쪽에서 미국 주식 수급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우리 양 부사장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달러가 강한데도
이 정도 실적을 내는 거가 대단하다. 이제 그런 점을 약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강한 달러가 언제 뭐 내년이라도 이제 이게 지나가면 기업들은 오히려 또 이제 그 순풍이 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달러가 한 15% 20% 절상이 됐는데도 네. 기업이 뭐 최소한 감익을 안 한다는 건 특히 IT 기업들도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bearish해요. 근데 bearish 하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이 너무 bearish. 그러니까 한 10명이면 8명 9명은 bearish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국내 증시 얘기하면서 다른 전문가분들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뭐 정기예금 뭐 가입 금액 사상 최대 무슨 뭐 완판 무슨 완판. 특판 금리 완판 이런 뉴스 나오면은 주가 바닥이라고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증권회사에서 채권이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다 그러죠. 금액 네. 그냥 자금을 채권하고 정기예금이 싹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 이제 바닥 그때부터 좀 올라갔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결국 기업의 실적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P&G 같은 데가 실적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바클레이 증권 컨퍼런스가 있어서 P&G CFO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엄청난 지금 역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가이던스를 유지를 한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면 소비자들이 이제 물론 이제 회사별로 틀리지만 최소한 P&G의 제품은 지금 소비자 특히 이제 소득이 좀 낮은 하위층들이 트레이드 다운,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물건으로 아직 갈아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비용이 최근에 조금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머디티 가격 하락하면서 원재료 값도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임에도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상쇄가 돼서 올해 가이던스를 유지한다. 이제 이런 점들이 실적이 3분기 뭐 하향 조정하고 그랬지만 이게 무너지는 건 아니고 상당히 미국 기업이 역시 강하다.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여전히 많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아마 내년에 이제 기업이 이게 거의 증가 못할 거예요. 미국이 올해 뭐 고만 같은 데는 한 7, 8% 증가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상반기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이나 내년 기준으로 이제 퍼가 한 17배니까 한 S&P 지수 한 4,000이면 좀 적정한 수준 아닌가.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뭐 CPI 오늘 발표된 것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악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주가는 조금 뭐 밀리는 그렇다고 뭐 여기서 많이 빠르지는 않는 그러니까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파웰이 좀 희망하는 그 밴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00에서 한 4,000 정도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닌가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와, 좀 4천이 좀 넘기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4천 올 말까지 갈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느낌상 4천 숫자가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 제 느낌에는. 좀 깨고 올라야 되는데. 크게 밀리지만 않아도 사실 네, 감사하긴 근데 합니다. 아마 오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수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요렇게 이제 장이 좀 횡보 내지 뭐 전반적으로 금년 들어서 약세장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미국의 투자의 메릿이 한국이나 뭐 중국, 대만 아니면 전체 이머징 마켓, ETF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역시 미국이 상당히 우수하다. 여기 보면 이제 과거 5년을 보든 10년을 보든 30년 데이터를 보든 미국은 하여간
배당 포함은 안정적으로 한 11%, 12% 연수익률. 그러니까 야. 주식 총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네. 주가 상승분 플러스 배당을 배당. 한 건. 근데 이제 요거는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MSCI가 국가별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10년을 보면 이제 3%를 좀 낮게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여서 이제 그런 점이 반영이 됐는데 원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한 6, 7%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에 이제 기여했던 거고 네. 중국 같은 데는 실제 우리 과거 1, 20년을 보면 특히 그 명목 기준으로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하면 경제 성장이 10% 이상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네. 실제 기업의 이익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주가도 보면 연 한 6%. 그래서 중국이 결국 소문난 장치가 많았지만 네. 많은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가치를 파괴해서 주가의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반면에 대만은 TSMC 등 많은 IT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이머징 마켓에서 거의 1등 가장 높은 연 12%의 성과를 내서 이머징 마켓 전체로는 이제 이머징 마켓 통화가 좀 약세 보인 면도 있지만 네. 한국하고 이머징 마켓이 비슷합니다. 그- 연 야. 3%인데 대만만 좀 발군의 성과를 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좀 독특합니다. 예. 저건 좀 야구르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5년하고 35년을 보면 더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만이 한국보다 전반적인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좀 좋았고 네. 거버넌스나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좀 좋은 게 조금 더 어필을 많이 해서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그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는 그러한 게 좀 더 굳어진 과거 5년, 10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1인당 GDP도 뭐 18년 만인가 이게 올해는 역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만이. 예, 예. 참 TSMC 때문이긴 한데 야구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국가별이고 이제 업종별로 우리가 이제 뭐 ETF를 하든 볼 때 보면 역시 10년, 28년은 이제 MSCI가 그렇게 집계를 해서 30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성장성은 IT 업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대신 성장성은 꽤 있는데 이제 필수 소비재가 리스크가 별로 없죠. 그래서 네. 이제 10년 보면 연 7%, 과거 30년 보면 연 9% 조금 재미없고 성장성이 낮다고 그러지만 이 그 필수 소비재 여기 뭐 네슬레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는 배당 수익률이 한 3, 4%쯤 됩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의 한 반 정도를 배당으로 배당으로. 벌고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융은 뭐 우리 알다시피 그렇게 높지는 성장은 않지만 여기는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배당 측면에 있어서 금융 주식은 좀 들고 가면 좋고 이제 에너지에 대해가 이제 금년에 화제였는데 네. 실제 이제 8월까지도 이제 집계가 된 건데 과거 10년을 보면 연 3%, 과거 30년을 봐도 연 8%에서 어떻게 보면 소문난 잔치인데 길게 뭐 일시적으로 1, 2년은 유가 올라가면 네. 주가 상승이 있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기업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부분이 오일 앤 가스가 아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별로 이제 에너지 회사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꼭 여기를 이렇게 반드시 꼭 투자해야 되는 왜냐하면 특히 유가 전망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매력적인 데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국가별로 장기 성과 그 다음에 업종별로 장기 성과를 아는 게 왜냐하면 과거에 공부 잘했던 학생이 다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도 잘 볼 가능성이 좀 높죠 아무래도 높죠.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투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우리 교수님은 혹시 프라임 영상 보십니까 회원님? 저는 프라임 회원인데 정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 애들도 있고 이제 미국 가서 방학 때마다 좀 뭐 물건도 사고 저는 책을 또 많이 사요, 되게.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 그 띄워주시면 네. 여기는 이제 국내 언론에는 6,300억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반지의 제왕 네. 그 후편. 근데 실제 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을
투입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미니 시리즈 치고는 가장 최대 가장 비용을 들인 거고 첫날만 2,500만 명이 봤다. 근데 여기 프라임이 한 2억 명이 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본 거고 이게 5시즌이고 한 시즌이 8편씩이니까 앞으로 꽤 장기간 동안 이제 그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요거 이제 뭐 그 한 장면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화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프 베조가 현업을 떠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분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데 본인이 계속 이 그 반지의 제왕 후속편 얘기를 계속 트위터를 날려요. 이것은 이제 제작 총 감독 2명과 그다음에 이 그 저 반지의 제왕 그 원 그 제작 그 저 저자 그 가족들 이제 그분 그 저자가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그 가족들과 톨키엔의 가족들과 찍은 사진인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아주 이거 훌륭한 그 대작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 보면 아마존이 역시 콘텐츠에 진짜 뭐 이미 상당히 말을 많이 드렸지만 이 디즈니, 넷플릭스와의 경쟁, 진짜 그 점입 가병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여기 나온 것처럼 7억 1,500만 달러 거의 1조 원이 투입이 된 1조 원이지, 정말. 그러니까 대단해. 어마어마한 대작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경쟁이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좀 다시 봤는데 그 넷플릭스가 작년에 한 170억 달러 컨텐츠에 투자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는 이제 스포츠 중계권이 포함된 거긴 하지만 작년에 250억 달러, 올해 300억 달러 이상 한다고 그러고 그중에 이제 반 이상이 컨텐츠니까 디즈니랑 넷플릭스가 비슷한 것 같고 네. 아마존도 올해 한 130억 달러. 근데 이제 그중에 한 뭐 거의 한 6, 7%를 이제 한 그 이제 작품에 이제 쏟은 거니까 네. 상당히 이제 컨텐츠 경쟁이 진짜 그 볼만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넷플릭스가 뭐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을 했어도 네. 주가가 올해 기준으로 뭐 한 60% 가까이 맞아요. 빠졌습니다. 시총이 지금 한 그렇죠.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20조 원, 130조 원쯤 되고 퍼가 한 23배, 4배인데 보면 제 생각에는 이 그 넷플릭스는 모든 영화나 미니 시리즈의 그 IP를 자기가 다 직접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의 가치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이건 골드만에서 그 크레딧 분석하는 사람의 그 자료인데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투자하고 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내년 후년에 많이 그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감소를 한다. 이런 점들은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넷플릭스가 바닥에서 조금 좀 회복되는 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IP가 다 재산인데, 그죠? 다 재산인데, 이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또 그렇죠. 언젠가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올해 내년 기업 이익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기업의 이제 가치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데는 항상 기업이 또 그 딜이 될 수도 있고 뭐 넷플릭스가 매각이 된다는 얘기는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각이 돼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리레이팅이 항상 될 수가 있죠. 예. 약간 그 우리나라 옛날 무슨 뭐 방직 공장 이런 데가 공장 부지 땅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땅 많으면 뭐하냐 그걸로 네. 돈 못 버는데 네. 그래서 자산주로 그렇죠.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자산주 재평가 뭐 이런 게 네, 네. 있는데 넷플릭스가 오히려 보면 그런 디지털 시대의 자산주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인정받지 네, 못하는 네, 자산주. 네, 지금은 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혹시 여기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광고 요금제, 광고 요금을 좀 다운시키는 그건 어떻게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제 카드로 이제 넷플릭스 결제하는데 15.5불이 이번 달에 이제 청구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유료로 계속 가는 광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 모델로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내거나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스냅에서 그 컨텐츠 담당 임원 2명을 영입을 해서 상당히 그 작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세한 거는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상세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람도 충원이 됐고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좋은 파트너거든요. 여러 네. 면에 있어서 상당히 뭐 상대방을 너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항상 파트너십을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이제 CEO 사티아 나델라가 좀 그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요금을 책정을 할 건지. 근데 그 최근에 나온 얘기는 광고 단가가 꽤 세다. 높게 책정을 한다. 그만큼 이제 자기네가 자신이 있다고. 그리고 광고주들을 고른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광고가 계속 반복이 되면 저희가 좀 볼 때 약간 좀 지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조롭고 이제 그런 것을 못하게.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넷플릭스가 좀 컨트롤을 하면서 광고주를 고르고 광고도 너무 반복성이 있지 않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한번 우리가 그런 점도 하여간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이게 넷플릭스는 목적성이 있게 들어간 거니까 내가 무슨 뭐 드라마를 보겠다, 뭐 한 편은 60분짜리, 뭐 50분짜리를 보겠다고 목적성 있게 들어간 거라 뭐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뭐 쇼츠 보려고 키는 거랑은 또 다르게 그렇죠. 몰입감은 네, 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셨다고 하셔서 이게 그냥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그냥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도 쓰시고 인 거지만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그걸 가입해서 쓰시고 효용이 있는 게 좀 있나요? 근데 그거는 뭐 얼마만큼 그 구매하느냐에 직구를 따라 할 때? 그러니까 틀릴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는 책을 네. 영어로 된 책을 쿠팡도 편하니까 쿠팡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쿠팡에 없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갈 때 이제 뭐 제가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저희 자식들이 있으니까 뭐를 사주거나 그럴 때 이제 아마존으로 주문을 하니까 네. 저도 연 한 $200 가까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연회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빨리 배달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또 거기가 SK랑 최근에 저 협업을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안 써봤는데 뭐 그 장단점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라임은 이제 꽤 몇 년째 이제 고객이니까. 예. 자, 그럼 마지막 리비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비안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제 머세데이스 벤츠 회사와 이제 유럽의 전기 자동차 밴 합작 공장, 대형 밴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그날 주가가 한 7, 8%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작년에 상장되고 나서 한 170, 80불에서 $20까지 하락했다가 $40 갔다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회사가 여러 면에 있어서 뭐 아마존하고 저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이제 그건 못 봤는데 아마존한테 이미 그 전기차 딜리버리 하는 밴을 좀 공급을 해서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돌아다닌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최근에 이미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2분기에도 4,000대인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죠. 그래서 올해 목표 25,000대를 자기네가 달성을 자신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머세데이스 벤츠와 유럽의 합장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뭐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자동차는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량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영어로 램프업 한다 그러죠. 그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리비안이 루시드보다는 조금 앞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전기차 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는 당연히 전기차 익스포저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조금 그쪽에 더 한 종목을 들고 간다면 뭐 리비안 그 루시드보다는 리비안이 좀 더 검증되고 이러한 그 이정표를 찍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둘 중에는 나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런 이제 파트너십이 어쨌든 그 기업의 그 경쟁력을 좀 증명해주는 그런 척도로는 볼 수 있는 거죠. 두 기업을 비교해야 된다면 루시드랑 그리고 이제 리비안도 뭐 지금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올해 아마 5조 원 이상 적자가 날 아이고, 테니까 현금이 10조 원 이상 있지만 이제 현금을 계속 그 번한다고 그러죠. 네, 이제 그러니까 합작을 하면 이제 투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런 네. 면에 있어서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좀 경영 그 전략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네. 그 리스크를 약간 관리하면서 성장하는 것들이 좋으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데는 다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런 전략을 네, 세웠지만 실제 테슬라도 2018년에 부도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자금난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예. 교수님은 테슬라 하나 대 이런 뭐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타 등등 기업을 합쳐도 안 바꾸시죠? 테슬라 하나하고는. 그러니까 그 결국 리스크를 내가 얼마만큼 지고 가느냐인데 테슬라가 이미 검증됐고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 연륜으로 한 200만 대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2천만 대가 갈지 모르지만 1,000만 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뭐 성장성이 오히려 뭐 보장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장성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예상할 수 있는 회사니까. 근데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되게 많고 주가가 보면 1,200불 갔다가 600달러 갔다 맞아요. 지금 이제 900달러. 그러니까 우리 3대 1로 분할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니까 저는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면 테슬라가 좀 더 편한 주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지고 투자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2교시가 이남일 교수님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왜냐면은 네, 저는 그래요? 약간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지금 나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영혼이 막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약간 이 좀 중심을 잡아 좀 편안하게 네,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좀 저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 CPI 때도 교수님을 알겠습니다. 네. 미리 예약을 해서 예. 네.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 네. 멘탈을 잡아주신 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훈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보는 동안 조금 뺨 좀 때리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 또 개장시황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XR, VR 기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OLED 같은 경우 보통 유리 기판이잖아요, 사실은. VR 기기에 들어가는 OLED는 이게 굉장히 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안경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용어로 이제 원래 도스, 이제 실리콘 위에 증착했다. RGB라 그래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각각 증착 소재인데 LCD랑 다르게 OLED는 이 소재들이 자체 발광을 다 해요. 그래서 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작은 데다 증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 개발이 좀 선행이 좀 돼야 되는데 VR 기기로 가려면 LCD를 쓰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응답 속도도 좀 느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플이 내년에 아마 이거를 개발해서 내놓는다는 얘기가 좀 자꾸 나오나 봐요. 네. XR 기기 시장이 좀 앞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카메라도 있지만 OLED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